저희 오늘은 주제가 창업업종, 온라인 마케팅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기본적인 것부터 상세하게 알려드리려고 해요. 맞아요. 요즘에 창업 프랜차이즈 종류가 정말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만큼 이제 창업 수요도 늘어났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에요. 인지도가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광고는 필수적이고 예산은 한정돼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다는 이제 대표님들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쵸. 이게 초반에는 또 브랜드 인지도도 없고, 그리고 또 클릭 단가도 엄청 비싸잖아요. 저희 창업업종 단가 생각하면 2만 원 막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비싸면 6만 원까지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서, 맞아요. 그래서 효율은 안 나는데 진짜 광고 그만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효율을 찾으실 수 있도록 창업종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실전 팁 위주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은 조금 최소로 그 다음에 효율은 조금 최대로 올릴 수 있는 조금 3대 광고 채널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3대라고 하면 저희 아무래도 국내에서는 네이버 그리고 가장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배너 광고죠. 메타, 그 다음에 구글, 유튜브 중심으로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왜냐면 최근 들어가지고 메타도 메타인데 구글이나 유튜브에서 효율이 되게 잘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구글, 유튜브까지 설명을 조금 드려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들어보시고 나서 만약에 좀 우리 브랜드 상황에 맞춰가지고 추가적인 궁금한 부분 있으시거나 하시면 이제 지금 이제 방송 중에 이제 채팅을 이제 남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따로 연락처로 이제 문의 주시면 이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부터 먼저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네이버는 우선 검색 기반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어쨌든 간에 브랜드를 검색하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매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창업 자체가 좀 전주의 입장에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고관여 서비스잖아요. 그리고 비용도 엄청 비싸기도 하고요. 저희가 흔히 생각하는 이커머스라든지 아니면 조금 저렴한 DB 업종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비용이 한 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검색을 통해서 정보 수집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신규 브랜드일수록 무조건 검색 기반 노출이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뭔가를 검색했을 때 똑같은 검색어를 검색하는 게 아니라 뭐 창업이라든지 프랜차이즈 창업 그리고 지역명 창업 아니면 메뉴 창업 등을 검색했을 때 전부 다 상위 노출이 된다면 이 브랜드 조금 유명한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찾는 구조를 조금 먼저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창업 키워드 검색 특징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창업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제 다른 업종에 비해서 단순 탐색보다는 어느 정도 창업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업종 키워드나 일반 창업 키워드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검색 노출이 됐을 때 경쟁력을 좀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전환까지 될 만한 키워드를 처음부터 선정을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한 거긴 하죠. 그렇기 맞아요. 때문에 조금 성수 디저트 카페, 뭐 창업용 포장용기, 소자본 창업 아이템 이런 식으로 의도 있는 검색어를 잡는 게 조금 단가 자체를 낮출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계속 보여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에 창업 문의를 하는 고객들이 어떤 쪽에 관심이 있고 이제 무슨 키워드를 검색을 할지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유출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보통 광고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이버도 광고 종류가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광고를 선택해야 되는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는 소라 마케터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우선은 저희가 네이버에 되게 많은 광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검색 광고. 근데 창업이다 보니 저희는 파워링크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파워링크라는 거는 네이버에서 어떤 걸 검색했을 때 저희가 쇼핑 탭이 아니라 그냥 가장 먼저 뜨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네이버 메인에서 정보를 검색하다가 노출되는 지면이기 때문에 정보 탐색이나 아니면 조금 의도가 명확한 고객이 들어온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좀 이따 추후에 얘기를 해드리겠지만 메타나 구글에 비해서 허수 DB가 적다는 게 가장 장점이고요. 그다음에 창업은 이중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기는 형태이고 의도가 조금 명확한 분야다 보니까 DB 전환이 되기 때문에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를 조금 주력으로 광고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제품을 판매하는 업종이랑 다르게 요거는 충동 구매보다는 정보를 충분히 탐색한 다음에 문의를 남기는 순서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검색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파악하고 싶은 사람이 이제 유입이 되다 보니까 진성 DB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파워링크 외에 네이버 광고를 집행한다고 하면은 좀 대표적인 게 이제 브랜드 파워를 보여줄 수 있게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된 이제 전환 지면은 파워링크랑 브랜드 검색 광고 요거 두 가지라고 보시면 그쵸. 돼요.
그러면 근데 이제 창업업종 자체는 인지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인지도 상승은 어떤 광고 상품을 통해서 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다양한 상품이 있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서치피드 지면이나 이제 바이럴 마케팅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나 파워 콘텐츠 같은 걸 이제 활용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파워 컨텐츠라고 하면은 다들 파워 컨텐츠가 뭐지? 블로그랑 같은 거 아닌가? 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블로그긴 하나 블로그를 통해서 광고를 한다고 봐주시면 돼요. 블로그 자체를 광고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이게 다른 업종에서는 파워 컨텐츠가 막 효율이 안 좋다 이런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세요. 근데 창업 업종에 한해서는 이미 해본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이 브랜드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 도달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는 파워 컨텐츠가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많이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조금 중요하게 가져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순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제 상위 순위를 선점할 수 없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안으로 파워 콘텐츠를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도 창업 업종에선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상세한 정보를 전달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이제 바이럴을 하면서도 이게 유료 광고라서 좀 상대적으로 상위 노출을 보장받을 그쵸. 수 있는 좀 콘텐츠 지면이라서 많이 활용을 하시는 편입니다.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네이버 자체에서는 파워링크 그리고 뭐 바이럴이라든지 파워 컨텐츠 같은 다양한 상품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는 파워링크, 서치피드, 바이럴, 언론보도, 파워 컨텐츠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면서 조금 상단에 노출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브랜드 창업 문의를 남길 만한 키워드를 선점하는 게 네이버 광고에서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어떤 광고를 집행할지 저희가 좀 선정을 해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광고 문구를 비롯해서 어떤 소재를 할지도 되게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창업 광고는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냐.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얼만큼의 조금 예산을 더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만큼의 소자본이 들어가냐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신뢰 그리고 간결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실제로 계약까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강한 후킹 소재가 좋지는 않지만 우리 브랜드 창업을 했었을 때 장점은 좀 확실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브랜드 창업 시에 얻을 수 있는 혜택이랑 브랜드만의 성공 요인을 좀 직설적으로 전달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좀 꼼꼼히 따져보시는 점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숫자를 그쵸. 활용한 명확한 정보 전달도 효과적인 편이에요. 되게 확장 소재도 중요한데요. 확장 소재라는 거는 저희가 이제 네이버 안에서 저희가 좀 무료로 활용 가능한 되게 좋은 기능이기는 해요. 근데 이미지형 서브링크나 플레이스 정보를 활용하면 같은 비용으로도 계제 지면을 더 넓게 쓸 수 있고 이미지 전달을 같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창업 업종이라면 확장 소재를 무조건 필수적으로 가져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창업업종이 그리고 이제 그 클릭당 단가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맞아요. 뭐 한 번 클릭할 때마다 몇만 원씩 빠져나가는 음. 경우가 많은데 근데 이왕이면은 이제 우리 브랜드 각인이 잘 돼 있는 상태에서 유입이 돼야지 전환율이 높잖아요. 그쵸. 그래서 확장 소재도 굉장히 좀 중요한 편입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업종 소재 팁이 혜택이나 신뢰 그리고 간결함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거 관련해서는 네트워크 배너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배너 자체가 이제 언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지도도 언론 보도 이런 데서 되게 많이 사람들이 인지도를 쌓고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가 저희가 커뮤니티나 아니면 언론사 옆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배너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거기서 다양하게 뭐 이미지 이런 거 쓸 필요도 없이 정말 뭐 얼마까지 혜택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1억 지원 아니면 몇 천만 원 지원 이런 정말 간결한 문구 하나만으로도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 자체가 노출이 엄청 많아요. 최소 뭐 20만까지도 노출이 될 수도 있고 2, 30만 혹은 100만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CPC 비용이 100원대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찰가 자체가 엄청 비싼 게 창업 업종인데 거기서 엄청 말도 안 되는 100원에서 150원대로 활용이 가능하시거든요. 100원에서 150원대로 활용이 가능한 CPC를 통해서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노출을 조금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노출이나 유입으로는 네트워크 배너가 가장 저렴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네트워크 배너는 뭐 1, 2, 3만 원부터 3만 원까지 이거는 이제 광고주님들께서 얼만큼 예산을 투자하실 수 있냐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여기서 엄청난 전환을 기대하기보다는 초반 브랜드라면 정말 신뢰도가 없는 브랜드라면 네트워크 배너를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사실
맞아요. 이제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저도 활용을 해봤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그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워하시는 점이 좀 전환을 내고 싶다고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쵸. 어느 정도 좀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다음에 좀 전환 효율이 올라가는 형태예요. 그렇다 보니까 인지도 마케팅이랑 전환 마케팅을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맞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비용이 좀 굉장히 너무 부담이 될 말도 안 수가 되죠. 있거든요. 네, 근데 AD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일부 해소를 시켜주면서 또 언론사 지면에는 또 그쵸. 이제 40대, 50대 분들도 좀 되게 많이 체류를 하시잖아요. 그쵸. 근데 또 창업을 하시는 점주분들이 보통 그 나이대 분들이시란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ADN이 좀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쵸. 왜냐면 언론사 자체를 20, 30대가 많이 보진 않거든요. 다만 이제 40, 50대, 아니 혹은 60대 이상. 요즘에는 또 60대 분들도 창업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게 퇴직하고 나서 되게 많이들 찾고 계세요. 특히 소자본 창업 같은 거를. 그런 거라면 저는 오히려 조금 효과적으로 광고 집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는 조금 네이버랑 네트워크 배너는 요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보통 창업 업종이라고 하면 네이버만 하는 경우는 좀 드물죠? 맞아요. 창업은 핵심이 정말 여러 지면에서 맞아요. 이제 자주 노출이 되면서 인지도를 좀 상승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창업 전환을 일으켜야 된다는 게 핵심 과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가 이제 진성 DB 이제 개수 자체는 많지만 아무래도 좀 모수가 한정적이고 경쟁이 그쵸. 굉장히 치열하다 보니까 맞아요. 예, 메타나 구글을 좀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메타는 타겟을 세분화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가 좋아가지고 메인 채널로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도 꽤 많은 편입니다. 그쵸. 이게 아무래도 브랜드 인지도 쌓기가 조금 중요한 업종이다 보니까 우리 브랜드가 정말 신생이다. 나는 이번에 처음 프랜차이즈를 해본다. 라고 하면은 가장 효과적인 채널이 메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조금 혜택 위주라든지 아니면 소구가 너무 한쪽에만 몰려있다고 하면 이런 창업 아이템도 있네. 이 브랜드 괜찮다는 인식을 약간 심는 데 초점을 줘야 되고 논타겟보다는 조금 나이대라든지 아니면 관심사라든지 이런 정교한 타겟을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창업업종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제품 하나 판매를 하고 마는 게 아니라 그쵸. 이제 문의를 주신다면 상담도 해주셔야 되고 음. 이제 그 점주분의 이제 계약까지 체결을 해야 되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감안을 했었을 때는 지속적으로 좀 신뢰도를 높여나가는 방식이 좀 알맞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제 이 소재에 관련해서는 조금 더 이제 실무적인 팁이 있을 것 같은데 그쵸. 예, 소라 마케터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소재는 좀 어떤 게 잘 먹히는 것 같으세요? 이미지도 있고 영상도 있고 되게 많은 조금 그런 카테고리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 브랜드 장점이나 운영 방식을 조금 잘 알려줄 수 있는 쇼폼 영상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요거는 뭔가 사장님이 직접 하루 운영하는 브이로그라든지 아니면 손님이 줄 서는 이 5초 컷 혹은 창업 3개월 만에 매출이 뭐 2배 난 비결이라던가 약간 후킹이 조금 강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스토리가 있는 영상들이 정말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찍어 놓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에서만 쓰지 않고 저희가 구글까지 또 활용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게 실제로 좀 점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이제 창업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내가 창업을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그쵸.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실제 좀 스토리가 있는 영상 소재 위주로 좀 집행하는 브랜드들이 성과가 잘 나오는 편이고요. 그렇죠. 다만 이제 업종 특성상 이제 좀 단순히 영상을 잘 만들어서 좀 많이 노출한다고 해서 효과가 마냥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처럼 좀 메타도 진성 그쵸. DB 이제 비중을 높이려고 하면은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타겟팅일 것 같은데 타겟팅 같은 경우에는 분류하는 방식이 좀 있으실까요? 그쵸. 저는 보통 나이대랑 관심사 그리고 팔로워 타겟을 조금 다양하게 설정을 해보는 편이에요. 캠페인을 분류한다고 해야겠죠. 일단 소자본 창업 아이템 광고는 저희가 20대 중반 요즘에는 워낙 어릴 때부터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20대 중반부터 혹은 45세 직장인 혹은 자영업 조금 소규모 자영업을 관심을 두고 있는 분들이라거나 혹은 프랜차이즈 브랜드 홍보 예를 들어서 뭐 너무 큰 브랜드긴 하지만 뭐 메가커피라든지 아니면 봄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커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식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외식업 종사자나 창업정보 채널을 구독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술 서비스형 창업은 약간 비즈니스 혹은 투자 이런 거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을 설정하는 게 좀 허수 DB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비 점주가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고 나라면 내가 이런 사람이라면 나는 어느 타겟에 해당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해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음. 이게 타겟팅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노출을 시켰을 때 그쵸. 우리 브랜드를 좋아할 고객을 선별해 나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제 우리 브랜드가 40대, 50대밖에 창업을 안 그쵸. 하는데 예를 들어 청년 타겟을 이제 걸어두신다거나 맞아요. 이런 그때부터 이제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제 우리 브랜드 창업을 좀 선호할 만한 점주님을 선별을 하셔서 그 점주님들의 좀 이제 특성에 맞춰가지고 타겟 선정을 하는 게 좀 이제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메타 광고 자체가 이미지나 영상이 조금 감성적일수록 반응이 좋죠. 그렇죠. 이제 보통은 메타 채널 자체가 그런 편이에요. 그쵸. 이게 창업 업종 자체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보다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나 이런 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뭔가 조금 투자해서 돈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 그리고 이 브랜드라면 조금 내 돈을 투자를 했을 때 안전하겠다. 왜냐면 맞아, 투자 비용 맞아요. 자체가 뭐 몇백만 원이 나가는 게 아니라 몇천, 그리고 몇 억까지도 나가는 이게 좀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안전한 창업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조금 점주 입장에서 친화적인 느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은 대행을 맡기시는 게 아무래도 이제 그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바쁘시다 보니까 그쵸. 이게 좀 이제 경쟁자들은 어떤 소재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브랜드는 이제 어떤 이제 그 점주분들이 선호를 하고 요즘 좀 흐름을 봤었을 때 이제 소재 기획은 좀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쵸. 이런 것들을 좀 일일이 챙기시기는 어려우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이제 그 퍼포먼스 마케팅도 진행을 하지만 이런 이제 그 소재나 이제 그쵸. 마케팅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좀 지속적으로 논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어쨌든 국내 매체 같은 경우에는 공식 대행사기 때문에 네이버나 혹은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이제 메타나 구글만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그것도 저희가 기획 같은 거나 소재는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아래 번호로 문의를 주시면은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한 10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구글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구글은 재노출, 그러니까 리타게팅이라고 하죠. 리타게팅이랑 브랜드 신뢰도 강화에 탁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영상으로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구글도 이제 광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CPC를 좀 낮추기 위해서 구글에서 검색 광고나 아니면은 이제 그 배너 광고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창업 중에서 특히 효과적인 게 유튜브 광고 쪽이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게 저도 유튜브를 가끔씩 이게 제가 마케터다 보니까 저는 아직 창업에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이제 광고주님들이 창업 쪽 업종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제 광고가 떠요.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맞아요. 유튜브 내에서 광고들을 막 보다 보면 사장님의 뭐 창업 스토리, 막 20대 사장님의 성공 스토리 막 이런 게 뜨고요. 그 다음에 고객 후기 영상. 이라든지 아니면은 매장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비하인드 이런 광고도 뜨고 매출 상승 프로젝트 이게 가장 많이 뜨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 창업을 하면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게 광고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유튜브에서 되게 잘 뜨고 있고 알고리즘 또한 창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한테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게 저한테까지 뜨는 거면 말을 다 한 거죠. 구글 자체가 그리고 다른 매체에 비해서 타겟팅이 조금 더 정교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구글을 조금 추천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타, 네이버 전부 다 타겟팅이 중요하긴 하지만 메타랑 네이버보다 훨씬 더 정교한 타겟이 가능한 게 바로 구글이라는 매체입니다. 예, 가령 예를 들자면 구글 타겟 중에서는 이제 그 소득 타겟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우리 프랜차이즈가 좀 굉장히 좀 이제 창업 비용이 좀 높은 프랜차이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그쵸. 이제 필터를 걸어가지고 그 우리 이제 브랜드에 좀 창업 문의를 남길 만한 좀 모습에 근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 자체를 좀 이제 네이버 검색처럼 이제 그 검색 채널로 활용을 하는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좀 정보를 얻고 싶거나 아니면은 좀 알아낸 정보를 검증하고 싶을 때 유튜브에서 추가적인 좀 정보를 좀 얻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어느 순간 유튜버가 조금 신뢰도 채널이 되어버렸죠.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영상 보는 용. 네. 약간 아니면 내 취미 활동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정보 탐색을 오히려 네이버보다 구글에서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제 특히 좀 유튜브를 좀 기획해서 찍는다고 하면은 그 안에 좀 그쵸. 지루하지 않게 많은 정보를 담을 수가 있다 음, 보니까 오히려 좀 이제 그 메타에 비해서는 좀 이제 DB 업종에서 좀 정보 전달을 다양하게 하기에는 더 좋은 채널이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쵸. 그래서 보통 구글은 막 보조 채널로 활용하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거나 아니면 메타에서 광고를 봤던 사람들을 유튜브에서 계속 다시 보여주는 구조로 활용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이걸 반대로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유튜브에서 맞아요. 많이 뿌리고 많이 보여지게끔 그러니까 디맨드젠 캠페인을 통해서 조금 한 다음에 그리고 저희가 구글에는 또 피맥스라는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AI 기반 검색 광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를 활용해서 구글이랑 네이버 그리고 메타까지 계속 리타게팅을 이어지는 것도 조금 추천드리는 방법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어쨌든 구글 광고 하면은 근데 유튜브 저거 돈 되게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달 예산 되게 많이 써야지 이렇게 뭔가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비싸다고 하고 뭐 메타 같은 경우에는 허수가 많다고 하고 그럼 우리가 굳이 구글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데 오히려 구글 광고 자체가 막 비용이 비싸야만 할 수 있다는 아니거든요. 뭐 한 달 예산 200만 원으로도 충분히 집행 가능하시고 그 이하로도 집행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글이 무조건 돈이 많이 투자를 해야만 효율이 잘 나온다까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소라마케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타겟 흐름을 잡게 되면은 이게 꼭 이제 그 한쪽 매체에서만 성과가 나오고 그런 게 그쵸. 아니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뭐 예를 들어서 메타를 보고 좀 검색 유입이 되거나 이제 유튜브를 이제 보고 나서 메타에 이제 다시 이제 떠가지고 문의를 남기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연쇄 작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좀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 관심을 가졌던 이제 사람들에게 좀 노출을 시키다 보면은 특히 좀 창업처럼 결정까지 시간이 긴 업종일수록 이제 점차적으로 좀 효과가 커질 수도 있습니다. 그쵸. 이게 어쨌든 간에 비용이 되게 커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어쨌든 고관여이다 보니까 고관여라는 거는 한 번 딱 보고 나 이거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절대 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처럼 결정까지 좀 시간이 많이 드는 업종일수록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타겟팅 해주는 게 그리고 계속 노출시켜주는 게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네 가지라고 해야 될까요? 네 가지 큰 틀을 한번 봤는데요. 네이버를 한 줄로 정리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의도 있는 고객 잡는 채널이라고 생각해요. 의도 있는 고객 잡기. 그쵸. 이게 조금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어쨌든 내가 창업할 의도가 있는 분들, 내가 직접 검색까지 할 만큼의 시간을 투자한 분들을 잡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메타는 어떤 한 줄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메타는 감성 자극을 해서 브랜드를 각인시키는 채널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릴스라든지 아니면 릴스까지는 안 가더라도 잠깐의 짧은 영상이어도 좋으니까 그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 감성을 전달하는 그런 영상 소재가 가장 조금 활용하시기에 효율이 가장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자주 보다 보면은 친숙해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쵸. 네트워크 배너는 제가 한 줄로 조금 요약을 해보자면 저렴한 비용으로 브랜드 알리기 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엄청 저렴한 비용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저렴한 비용으로 되게 많은 노출을 할 수가 있고 노출이 많이 되면 어쨌든 한 번이라도 클릭이 더 일어나기는 해요. 그게 정말 전환까지 이어지지 않더라도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네트워크 배너로 쏘고 난 뒤에 네이버, 메타, 구글에서 나 이거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라는 생각이 들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같은 경우에는 그 메타의 트래픽 캠페인이나 그쵸. 아니면은 네이버 이제 메인 배너 이제 지면처럼 활용을 하시는 브랜드도 꽤 많은 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홈페이지 유입 모수가 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구글이나 이제 유튜브 같은 보조 매체 통해가지고 그쵸. 리타겟을 하기에도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맞아요. 모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되게 그리고 네트워크 배너 자체도 아까 말씀을 조금 짧게 드리긴 했지만 뭐 ADN이라든지 모비온이라든지 크리티오라든지 되게 다양한 매체들이 종류가 있어요.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근데 뭐 각각 저희가 하나 설명해 드리자면 오늘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지만 리타게팅에 최적화되어 있는 매체가 있고 또 아니면은 저희가 뭐
사이트에 들어갔다 나가는 경우에 클로징 배너라고 하죠. 계속 뜨는 거, X를 눌러야만 없어지는 그런 클로징 배너라든지 아니면 혹은 정말 리타게팅 중에서도 방문자 한해서 리타게팅이 정교한 그런 매체들이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브랜드를 먼저 파악을 한 뒤에 이 브랜드에는 이게 정말 잘 맞겠다라고 추천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관련해서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런 업체에는 이런 매체가 좀 더 잘 맞을 것 같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구글이랑 유튜브 요거는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리타겟으로 전환 효율을 높여주는 매체라고 봐요. 그쵸. 이게 어쨌든 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이버 메타에서 보고 마지막으로 구글에서 한 번 더 보여주는 리타겟. 그러니까 위에서 봤던 분들이 하고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 이거 뭐지? 이런 브랜드가 있네? 그리고 구글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문의 넣어볼까?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살짝 리타겟으로 어쨌든 전환 효율을 조금 높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가지를 전부 다 활용을 하면 신규 유입부터 조금 재상담? 한 번에 잡을 수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재상담이라는 게 유입됐다가 좀 이제 그쵸. 이탈을 한 고객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좀 다시 돌아와가지고 좀 상담을 남길 수 있도록 맞아요. 이게 할 수 있는 세팅이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그 브랜드별로 좀 이제 필요한 이제 매체나 좀 이제 특성은 좀 다를 수는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문의 남겨주시면 예, 저희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좀 채널 구조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짤 수 있고 또 동일 예산 대비 조금 다양한 채널에서 많이 노출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상황이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예산에 따라서 조금 하나씩 단계별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가 가지고 있는 광고주님이 그러신 건지 모르겠지만 메타 내에서 저희가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전환이 일어나야만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그러면 저희가 문의를 남기는 것까지를 그걸로 잡지 않고 예를 들어 방문 이런 식으로 아예 전환의 그 유형을 바꿔버리면 오히려 머신러닝도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가다 보니까 우리 업종 아니면 혹시 우리 식당에는 어떤 세팅이 맞을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은요. 이게 저희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집행 경험이 많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해 주셨었던 것처럼 이제 세팅단이라거나 이제 소재를 어떻게 그쵸. 해야 되는지 이런 좀 이제 사소한 궁금증이 이제 생길 때마다 저희가 좀 대신 고민하고 이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세팅을 도와드릴 테니까요. 이제 브랜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고민 사항이 있으시면은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질문도 없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어쨌든 간에 창업업종 관련해서는 이런 식으로 마케팅을 진행하시면 된다라고 이제 영상을 앞에서부터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까지 AMPM 글로벌의 장소라 마케터 신소라 마케터였습니다. 네, 다음 방송에서는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